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재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로는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단기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반등이 나와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추세면으로 본다면 추세, 흐름이라는 거겠죠. 그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그런 통로가 있었을 텐데 아래쪽으로 한 단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위쪽으로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더 내려갔다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레벨 다운이 되는 형태인 거죠. 뭔가 위쪽 통로로 다니다가 한층 더 내려가서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내려가는 게 살짝 올라가는 언덕인 거지 결국 상승세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2400, 500까지는 밀려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패닉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젠 조정이 끝났다, 명절이 끝났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 드디어 좋은 날이 오는가 보다 라고 이제 또 기대도 많이 할 거고,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추가 매수도 좀 진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저는 최근 명절 끝나고 이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망연자실하게 또 내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패닉이 나온다 생각을 해요. 내가 괜히 매수했구나, 정말 잘못된 일을 했구나, 이젠 더 큰 돈이 들어갔는데 더 크게 손실나고 있으니 큰일 났다. 야, 과거에는 내가 10% 손실나면 1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정도 내가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15% 20% 손실이 나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가 서서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패닉이 다른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안 오는 게 맞는데 내가 돈 벌려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게 주식시장이 이제 좀 민낯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 벌려면 남이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거는 뻔하지만 저야 현금을 많이 준비해놨고 저희 회원들이야 위쪽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게 저희에게는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팔은 좀 안쪽으로 굽는다고 현금을 잘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 바라는 거고 실제로 걔가 그렇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안 떨어지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세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역 수지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재무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적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요? 부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회사가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까지 안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직업까지 잃었네? 직업에서 백수가 돼버려가지고 직업이 없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갚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겠죠. 빌려줬던 돈 나부터 빨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나 빨리 돈 내놔라 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매도세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매도했던 양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면서 그리고 저게 꾸준히 또 이어질지는 또 물음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정이 조금 취약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단기적으로 폭락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국뽕이라고 하는, 나라 애국심은 좋은데 국뽕이라고 하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또는 타 국가의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하게 올라가봤자 3,0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만 올라오고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추가 매수의 효과가
크게 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추가 매수 효과가 나려면 사실은 상승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게 미적지근하게 올라와서 이도저도 아닌 데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췄지만 나의 매수가 낮춘 본전까지도 안 오게 된다면 나는 이도저도 안 돼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추가 매수 없이 올라왔을 때 내가 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손실률 또는 본전 약수익권 정도에 도달이 된다면 혹여나 내 종목이 갑자기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비중을 빨리 줄이셔가지고 현금을 더 마련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저는 관점이 장기 우하향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기서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뒤쪽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괜히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면은 오랫동안 그 고점에서 비중만 커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닉이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 패닉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쪽 공간이 좁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에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굳이 추가 매수 안 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동의가 안 된다, 나는 뭐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하향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난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뭐 추가 매수 하는 걸 말리지는 않겠으나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종목들이 꽤나 있는 편이고요. 상한가에는 아무 종목이 없습니다. 반등치고는 상한가에 아무 종목이 없다. 아,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반등이 나왔으면, 시장의 반등이면 사실 상한가에는 한 3종목, 2종목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온 종목 말고는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들어갔다 나온 종목 중에서는 한국 패키지가 제일 먼저 들어갔었는데, 한국 패키지는 뭐 때문에 들어갔나요? 라고 한다면 역시나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관련주기도 하니까요. 코로나가 많이 터지면은 배달시켜 먹을 거야. 그러니까 포장 용기들, 포장지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뭐 연장한다는 쪽에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수혜가 들어와서 한국 패키지, 대형 포장, 태림 포장, 뭐 신풍 제지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었던 오전이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조금 밀려버렸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개별 호재들이 있거나 신규 상장주들 또는 그냥 수급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방산주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움직거리거나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거리는 건 있었으나 그렇다 할 만한 뭐 포인트를 잡을 만한 기업들은 별로 없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젠텍, 액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진단키트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제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바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보면 되고요. 뭐 더 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본다면 더 간다고 봐요. 그러나 짧은 호흡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될 거고 내려간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을 보니까 내려간다는 말이 맞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게 되었다면 또 올라간다는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변동에 이끌려 갈 뿐인 거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내가 어느 호흡 어느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보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매도 관점으로 잡아야 되겠죠. 뭐 저희도 이 종목은 매도를 해가지고 약 한 40%에서 50% 수익을 조금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이 안 좋은데 수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장 안 좋은 거랑 수익 나는 거랑 저는 뭐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종목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명심하시면서 매매를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뭐 올라온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과대 낙폭주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마찬가지죠. 과대 낙폭주라든가 고가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N자 반등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저런 변동이 있거나 퍼스텍처럼 급등한 기업이 더 간다든지 뭐 그런 기업 말고는 지금 포인트를 잡을 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는 뭐 일동제약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온 게 더 나온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거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관심 가져 볼 만한 쪽은 흥구석유라든지 뭐 한국석유 이런 쪽으로 석유 관련주들이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더라. 그 말은 이 반등에 속지 말자. 이 반등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요거에 속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에 홀린 듯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이 타이밍에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손절보다는 보유가 맞습니다. 뭔가 현금화를 할 수 있냐 없냐로 봤을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요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매도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옳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급등 나온 게 아니라면은 굳이 지금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이 없다면은 좀 이야기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해를 낼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돈을 잃는 건 한순간인데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도 정말 필요한 거고 돈을 잃는 것쯤이야 뭐 샀다가 그냥 바로 물리면 바로 손절해버리면 끝인데 지금 손절해도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복구시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샀다 해서 바로 수익 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물려있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너무 그 기다린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손실을 내서 손절한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이렇게 된 거는 조금 그냥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냐.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제발 손실 없이 나오게끔만 해다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할 때 두 손 놓고 기다린다기보다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어딘지, 회사는 정말 괜찮은 건지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좀 뒤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늦었지만 또 다시 한번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큰 도움을 드릴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역발상 투자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올해도 많은 조언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